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올바른 사고 대처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의외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장난감과 관련된 위해 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습니다.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는 95.1%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했고요.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습니다. 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이나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 삽입 관련 사고가 53%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히거나 추락, 미끄러짐 같이 물리적 충격이 35%, 제품 관련으로 인한 사고가 10%, 기타가 2% 정도였습니다. 네, 자, 영유아가 80% 이상의 사고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아이들은 일단 좀 분별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도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장난감 안전사고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3세 이하의 영유아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또한 입에 넣어도 좋을 것과 넣어서는 안 될 것의 구분이 안 되며 손에 잡히면 일단 입으로 가져가 탐색해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 제가 나간 출동에서 콩이나 단추 같은 물체를 귀나 코에 넣는 아이들도 있었고 막대를 빨다가 앞으로 넘어지며 목 안쪽을 찔려 생명이 위태로웠던 유아도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만났던 부모님들은 주방 일을 보는 등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당황해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미끄럼틀이나 그네, 트럼펄린 같은 대형 완구 제품에서 주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잦았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네. 부모님께 많이 들었는데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통해서 사물을 탐색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자주 삼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도가 이제 폐쇄돼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때는 이제 재빠른 응급 조치가 가장 필요할 텐데 나이에 따라서 그 응급 조치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돌 이전의 아이인 영아 같은 경우라면 기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혹은 가래 끓는 소리를 하거나 울 때 그 쇳소리가 난다고 하면 기도 폐쇄를 의심할 수 있고요. 예. 이때는 바로 119에 빠르게 신고를 하고 영아 하임리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의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그 영아 하임리 방법은 고개를 아래로 한 상태에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등 부분을 처치자의 손꿈치 부분을 이용해서 5회 정도 두드립니다. 손 네. 위에 올려서요. 네. 네. 그리고 바로 얼굴 위를 보고 뒤집어서 양쪽 젖꼭지가 만나는 그 선 가운데 부분보다 살짝 아래 지점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5회 정도 또 눌러줍니다. 아. 이 행동을 그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시행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돌 이후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치자의 무릎을 세워서 허벅지에 엎드리게 한 후 아이의 명치 부분을 대고 또 같은 방법으로 등을 계속 서서히. 두드려 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의식을 잃게 될 경우에는 예. 바로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 삼킨 물질이 세제나 약품이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또 이때는 독극물이 소장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병원까지 옮겨주셔야 합니다. 아, 예. 바로 눕히지 말고 옆으로 눕혀서요. 네, 이 적절한 응급 조치를 미리 알아두는 게 이 아이의 부상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그네나 트램펄린 같은 어떤 그런 대형 장난감 같은 곳에서의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아이가 떨어져서 다쳤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떨어질 때 머리가 부딪히면서 뇌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사고 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의 의식이 흐릿하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3번 이상 심한 구토를 하거나 경련 증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하고요. 만약 아이가 팔이나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면 손상 부위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고 수건 등으로 감싼 뒤 타박상 부위를 냉찜질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네, 집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연령별 대처법 꼭 숙지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호자들이 또 꼭 알고 있어야 할 이런 장난감 안전사고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장난감을 구매할 때는 사용 기능과 연령, 그리고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나 신체 발달 정도를 고려해 주의 깊게 장난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놀이할 때는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손상되거나 위험한 장난감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외에도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작은 부품을 포함한 완구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풀지 않은 풍선이나 터진 풍선 조각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8세 미만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예. 또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완충 장치를 설치해 주시고요. 대형 완구에서 자녀가 혼자 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도 그 한창 뛰어다니는 조카가 있다 보니까 오늘 네. 말씀을 더 유난히 유심히 듣게 되는데 그러네요. 이 가정 내 장난감의 안전 사고를 대처하거나 그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그냥 단순히 좀 다치거나 뭘 삼키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그 어떤 이유로 이런 전기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감전 사고 중 하나는 물에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잡고 콘센트에 접촉하거나 젖은 몸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 다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예. 목욕할 때 전기 장난감 자동차나 욕실에 있는 드라이기를 만지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콘센트가 연결된 전원 코드나 건전지를 입안에 넣어 감전되는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집어넣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유년기에는 전류가 흐르는 전기줄을 가위로 자르거나 전기 절연이 잘 안 된 전기줄을 잘못 만져 감전되는 사고도 흔히 겪습니다. 또 한 개의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 제품에 플러그를 꽂아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콘센트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주변에 종이나 천 같은 물건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재차 감전이 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또 아이를 심하게 움직이거나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예. 또 의식을 잃었다면 물이나 다른 음식이나 약 같은 것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 예. 바로 119에 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네. 좋겠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볼 텐데요. 자, 아이가 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도 집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음식을 할 때 이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 자,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상처 부위를 문지르거나 또 약을 바르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흐르는 물로 10분 정도 식혀줍니다.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 간혹 차가운 물에 아이의 몸을 담그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땐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흐르는 물을 상처 부위에 고르게 뿌려주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 또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시는 분도 계신데 이럴 때에는 피부 재생이 필요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네. 또 화상 부위를 식혔다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감싼 뒤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하고요. 이때에는 압박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아이가 다쳤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저는 그 조금 전에 조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최근에 넘어져서 아이가 이가 부러졌어요. 네. 이게 이가 빠졌을 때 그 부모님들이 많이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있다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아이의 그 이를 좀 보존을 할 수 있을지 대처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그 치아 부분에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지혈을 하고 또 그 부러진 치아는 차가운 우유나 혹은 깨끗한 천에 적신 물을 적신 꺼즈나 뭐 천에 치아를 싸서 병원으로 빨리 가셔서 치아 보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유라고 네.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오.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실 아이가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응급 조치를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이의 부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